MR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요지경입니다. 이용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나 며칠 전부터 지금 전화가 불이 났어요. 기자분들도 전화 오셔가지고 폭풍군단 출신이잖아요. 네, 후배들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솔직히 뭐 제가 있을 때 있던 군인들은 지금쯤이면 뭐 장교들이니까 뭐 남아 있다면 거의 조장급들이니까 뭐 중대장 뭐 대대장 올라가는 친구들일 테니까 아마 총 책임지고 간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면 그 부대 내에서도 말로는 저격병 출신들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만 해도 번개, 우레, 벼랑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번개가 경보병이고 우레가 항공전대, 저격이 벼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만 혹시 벼락을 내버리지 않았을까? 벼락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저격여단. 예, 저격여단인데 이 저격여단이 뭐냐면 체력들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좀 더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여수상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소환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격 출신들을 저렇게 뽑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일단 기자들이 막 계속 연락이 오면 나 모른다고 이제 나 하고 오래됐다고 정확히 모르겠다 하는데 그래서 또 지인들도 물어보시고 후배들 간데 괜찮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0,000명 넘게 갔다는 보도가 나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러시아에서 탈력해서 온 군인을 만났어요. 러시아에서 타령했다 그러면 북한군이 러시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병이었어요. 뭐 7총, 8총 사나 건설 총국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보진 않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예. 북한이 무기만 지원한 게 아니라 공병대라든가 이른바 비전투 병력을 이미 보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투부대가 나온 겁니다. 예. 이 전투부대 10,000명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투원들 중에서도 좀 그래도 실전 경험은 다 없지만 그래도 또 알게 모르게 북한은 또 콩고 내전이라든가 뭐 시리아 내전 이런데 많이 좀 보내거든요. 콩고까지 예. 아프리카 갔구나. 아프리카도 많이 갔었고요. 예전에 뭐 내전이라든가 또 바람군 이런 데는 많이 들어오고 그때 갔던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지금쯤 거의 별 잡고 있으니까 못 가거나 안 갔을 테고 아마 그래도 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좀 공문 연한이 좀 그래도 좀 오래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은 훈련도 선수도 하면서 특히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전처럼 훈련을 많이 썼으니까 실전인 경험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뽑았을 건데 제가 생각에 이게 물론 우크라이나 군대가 막 좀 지금 현재는 잘 싸워주고 있고 뭐 그래도 또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자위진영에서는 좀 많이 타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전혀 자발적일 수가 없죠. 지원병이 아니라 그냥 명령에 의해서 북한군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군이 남조선으로 침략한다 하면 뭐 지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막 뛰어나가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장 훈련 잘 된 애들, 뭐 주동수 높은 애들은 왜냐면 또 가면 탄력도 막 일어날 수 있고 근데 벌써 18명이 탄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18명은 공병대요? 아니면 포풍군단? 제 생각에 아직 폭풍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비전투 부대 중에서 탈영병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 장담할 수도 없죠. 왜냐면 그 전투원들 군복 받는 그 영상, 군수자 조달받는 영상 보니까 되게 애들도 많이 이렇게 영양실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수척해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조중에서 뭐 몇 명은 기회가 되면 탈영할 수도 있겠다 싶었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이 폭풍군단 보낼 정도면 이건 어디까지 전쟁을 참전하겠다는 건데 거의 폭풍군단이라면은 북한의 최정예 부대가 그렇죠. 예, 한국으로 말하면 특수한 사령부 그 중에서도 거의 뭐 707이라든가 특임대 이런 형태를 띈 이런 해상 그리고 뭐 육상, 공군 하는 데서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들 거의 다 저격기단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훈련 잘 된 애들을 지금 들여보내는데 제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아서 혹시 나중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 육지전에 충분히 경험을 쌓아놓는 게 아닐까. 그런 해서 지금 이거 10,000명은 시작일 거고 아마 추가로 파견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현역 군인들은 매우 무서운 존재죠. 그렇죠. 특히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살인, 뭐 투항하면 뭐 기순하면 사람을 내주고 이런 자체가 북한군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체첸군처럼 뭐 무자비할 정도일 텐데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걱정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추가 파병이 있을 걸로 본다. 저는 추가 파병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복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몇만 명 단위의 추가 파병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장병들이 북한에 귀환한 이후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좀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 귀환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은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승리한다고 해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의 다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이 돌아가면 자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폭풍여단 안에서 몰랐던 북한 군 내에서 몰랐던 자유를 저처럼 그 자유라는 게 그냥 뭔지를 몰랐던 그런 내가 탈북에서 자유를 알았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탈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갔는데 우크라이나에도 자유가 있고 러시아에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돼 있고 북한보다는 자유로 훨씬 더 자유로운 걸 보고 아마 놀라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해외 잡지라든가 포로들 잡히거나 하면 그 중에는 뭐 우크라이나의 포로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 나라들 참가도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용병 포로들 잡았을 때 또 이런 걸 듣고 하다 보면 알았어 다 탈출하지 않겠나. 그리고 전 좋기는 우크라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군 병사들한테 당신들은 여기서 싸워도 죽지만 살아서 돌아가도 죽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면 저는 그들은 모두 차라리 우크라이나 군인들로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뭐 그러고 싶다는 것이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육헌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뭐 생각했냐면 나도 만약 가서 북한 후배들을 어떻게 포로로 잡히면 얘기를 해가지고 야 대한민국은 기선하면 잘 살게 네가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준다 해가지고 싹 돌려줘가지고 북한군을 뭘 반대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했었습니다. 진짜 러시아. 선무요원으로 가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러시아를 뭐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회적 통과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일단 파바롭스크 건너를 북한이잖아요. 그럼 저는 함경북도가 막 구군단이잖아요. 그리고 경비대와 구군단이 있는데 예전에 육군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예. 때. 그러니까 이 구군단은 떨어져 있고 또 많이 북한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교통이 편하지 불편하고 않으니까. 또 이게 인터넷 전화 이런 게 다 또 끊어오면 연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부대를 그쪽으로 아예 그냥 다 포섭을 하면 함경북도는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게 돼. 함경북도 네. 해방구로. 해방으로. 그래서 이게 좋으면 이 틈에 그냥 러시아, 중국까지 다 어디는 이제 자유진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남더라도 북한 당국이 이 병사들을 가만 놔줄 것 같지 않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탈북에서 북한으로 뭐 돌아간 약간 뭐 상태가 좀 매로운 친구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여기서 죄를 짓고 무섭다고 갔거나. 근데 가서 처음에는 써먹다가 나중에는 다 죽이거든. 뻔히 아는데 그걸 도로 가야 된다. 바보 아니죠. 근데 그들은 또 자기들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영웅이라고 해도 돌아갔자 뭐 예전에는 뭐 시리아 참전했던 사람들 뭐 용충을 주고 했지만 그들 같은 경우에는 각 소수였거든요. 몇 명이었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그래, 그때는 뭐 몇백 명, 몇십 예. 명 단위였으니까. 이거 지금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이었으면 이건 막을 수 없는 뭐 탈북뿐이 아닌 탈력뿐이 아닌 돌아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면 아예 영원히 그냥 러시아 쪽에 냅두던가 아니면 뭐 하바롭스크 쪽에 아예 아예 예전에 김일성이가 있었던 것처럼 한 개의 조선군 부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고 그냥 러시아의 한 개 부대로 그쪽에 남겨주지 않았을까? 뭐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는. 북한의 핵심 폭풍군단은 김씨 족속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장소에 파견을 내보냈던 수족과 같은 부대였습니다. 이런 부대가 러시아에 갔다는 것은 북한 내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북한 체제의 가장 핵심이던 이들이 자유의 공기를 맛봤을 때 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